전 세계가 지금 일본의 기괴한 행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시마네 현이 에도 시대 무라카와 가문의 고문서 69점과 옛지도 2점을 새로 확보했다며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또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17세기에 제작됐다는 이 지도에는 섬의 형상과 거리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며 일본 언론들은 연일 대대적인 보도를 쏟아내고 있죠. 하지만 소식을 접한 우리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우리 집에 세계 지도가 많으니 그럼 전 세계가 내 땅이냐? 라는 비웃음 섞인 분노가 온라인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일본은 이 시점에 이미 수십 번도 더 우려먹으니 낡은 종이 쪼가리를 마치 대단한 보물이라도 찾은 양 대대적으로 공개한 것일까요? 단순히 매년 하던 연례 행사용일까요? 우와세다 대학의 사토 케니치 교수는 이 사건의 이면에 감춰진 일본 정부의 처절한 비명을 포착했습니다. 사토 교수가 입수한 비밀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고문서 공개는 일본의 독도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공세가 아닙니다. 사실은 한국에 완전히 주도권을 뺏긴 안보 현실을 가리기 위한 처절한 방어용 연막탄이었습니다. 총리가 대외적으로는 낡은 지도를 들고 쇼를 하는 동안 수면 아래에서는 일본의 국가 존립을 뒤흔들 만한 거대한 역전극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토 케니치 교수는 일본이 17세기 지도를 뒤지며 과거에 매달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현재의 동아시아 바다에서 한국에 보이지 않는 유령 전략에 밀려 우리 자위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감추고 싶은 것이죠. 그들에겐 지금 낡은 종이 한 장이 유일한 위안일 뿐입니다. 일본이 고문서 69장을 펼쳐놓고 억지 주장을 펴는 바로 이 순간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차세대 이것의 건조 승인을 받아내며 동아시아 안보의 게임 체인저로 등극했습니다. 일본이 70년을 매달려도 평화헌법에 가로막혀 단 한 걸음도 허락받지 못한 그 금단의 전력을 한국은 단 한마디 비명도 없이 조용히 선점해버린 것입니다. 총리가 새벽 3시에 출근하며 끝까지 숨기려 했던 보고서의 진실. 일본이 고문서 뒤로 숨을 수밖에 없었던 진짜 공포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일본이 낡은 지도에 집착하며 과거를 헤매는 동안 한국이 가져간 상상 초월에 실리는 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 밤 뉴스에선 차마 말하지 못한 일본의 구차한 뒷모습과 그 뒤에 숨겨진 한국의 완벽한 승리 시나리오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지금 공개해드리는 데이터는 일본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막고 싶어 했던 기밀들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더 놀라운 역전극의 실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일본의 억지 주장을 꺾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제 귀에 들리는 이 소리는 일본 방위성이 지난 70년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입니다. 아니, 들을 수조차 없었어야 하는 소리죠. 펜타곤의 동북아시아 자산관리 수석 고문인 제가 이 녹음 파일을 처음 접했을 때 제 동료는 커피잔을 떨어뜨리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현대 과학이 설명할 수 있는 소음 수치가 아니야. 일본 시마네 현이 에도 시대 낡은 종이 쪼가리 69장을 펼쳐놓고 17세기 전복 잡이 기록을 운운하며 전 세계를 상대로 코미디를 벌이고 있을 때 정작 일본 총리 관저의 지하 벙커는 비명과 통곡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왜 이토록 낡은 지도에 집착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최첨단 자부심이었던 해상자위대가 한국에 보이지 않는 유령 앞에서 단 0.1초 만에 전멸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전략자산연구소의 수석 고문이자 동아시아 안보 데이터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는 마이클 젠슨입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펜타곤의 동북아시아 정책 자문에 참여하며 일본 내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막아온 수많은 대외비 문건들을 다루어 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최근 일본 시마네 현이 벌이고 있는 기괴한 연극 뒤에 숨겨진 일본이라는 국가의 처절한 파산 선고를 여러분께 가감없이 폭로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일본이 겪고 있는 위기는 단순한 경제 침체를 넘어 국가의 존립을 결정짓는 안보적 불능 상태에 도달해 있으며, 이는 일본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그들의 마지막 민낯입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에도 시대 무라카와 가문이 고문서 69점과 옛 지도 2점의 확보 소식은 사실 국제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소를 자아내는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17세기 막부의 허가를 받아 독도 근처에서 전복을 땄다는 기록이 현대 국제법상 영유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일본 정부가 모를 리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낡은 종이 쪼가리에 섬의 형상이 그려져 있다며 호들갑을 떠는 배경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상상조차 못할 일본 내부의 심각한 안보 붕괴 시그널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처음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서구권의 안보 분석가들과 전략가들은 한국의 대응 능력을 상당히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저토록 당당하게 증거를 내놓는다면 한국은 국제 무대에서 수세에 몰릴 것이라는 회의론이 지배적이었죠. 심지어 제가 소속된 연구소의 동료들조차 한국이 보유했다는 최첨단 해양 통제 데이터와 잠수함, 전력 지수를 보고는 이 수치는 조작된 것이 아니냐, 혹은 한국의 기술력이 일본을 이 정도로 압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기록 자체를 오류로 의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일본의 기술력 아래에 있는 추격자일 뿐이라는 고정관념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구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국제안보기구와 협력하여 실시된 3차례의 정밀 재검증 과정에서 그들이 믿어왔던 일본 우위의 가설은 처참하게 깨져나갔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동해 저층 해류 분석 데이터와 무인 잠수정의 실시간 기동 기록은 서구 전문가들이 단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재검증을 맡았던 영국의 한 해양 전략 분석가는 한국의 잠수함이 일본의 소나 망을 30회 이상 통과하면서도 단 한 차례도 탐지되지 않았다는 실측 자료를 보고 난 뒤 이것이 사실이라면 동아시아의 바다 주인이 바뀐 것은 이미 과거의 사건이라며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때부터 국제사회의 시선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수치를 부정하던 이들이 데이터가 쌓이고 숫자가 증명하는 객관적 실체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단순히 한국이 강해졌다는 사실에 놀라는 단계를 넘어 이제 전 세계의 관심은 그 결과가 아닌 그 원인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일본이 수십 년간 쏟아부은 예산을 비웃듯 이토록 짧은 시간에 게임 체인저가 되었는가? 라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 분석의 끝에서 발견된 것은 일본이 독도 도발이라는 연막탄 뒤에 숨겨온 처참한 기술적 도태와 반대로 한국이 미국의 승인 아래 조용히 축적해온 핵잠수함 기반의 압도적인 해양 통제력이었습니다. 일본 총리가 새벽 3시에 출근하며 끝까지 숨기려 했던 보고서의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17세기 지도를 들고 쇼를 하는 동안 실제 바다에서는 한국의 그림자조차 쫓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전 세계가 알아차릴까 봐 공포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이 고문서 뒤로 숨을 수밖에 없었던 진짜 실체는 바로 기술적 파산이었습니다. 일본이 낡은 지도에 집착하며 과거를 헤매는 동안 한국이 가져간 상상 초월의 실리는 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 밤 뉴스에선 차마 말하지 못한 일본의 구차한 뒷모습과 그 뒤에 숨겨진 한국의 완벽한 승리 시나리오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목격하고 계신 이 장면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패배자의 마지막 발악이자 한국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선 일본의 처절한 비명입니다. 일본이 고문서를 공개하며 억지 주장을 이어갈수록 국제사회의 시선이 왜 차갑게 식어가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한국의 진짜 실력이 무엇인지 이제 곧 하나씩 밝혀질 것입니다. 영상 뒤로 갈수록 일본 정부가 왜 천문학적인 로비 자금을 투입하고도 전 세계의 비웃음을 사게 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증거들이 쏟아질 예정이니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 일본 지도부가 그토록 감추려 했던 안보적 파산 선고의 실체는 현장의 기록을 통해 그 민낯을 완전히 드러내게 됩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가 시마네 현의 낡은 지도를 보물처럼 받들며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펼치는 바로 그 시각 정작 세계의 거대 자본을 움직이는 투자자들과 냉철한 안보 전략가들은 일본이 내놓은 지표를 보며 깊은 탄식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열며 17세기 지도를 자랑하는 동안 글로벌 시장의 평가 시스템은 이미 일본이라는 국가의 유효기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 입수한 국제전략평가소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투력 유지 지수는 지난 3년간 무려 12%나 급락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장비의 노후화와 인력 수급의 실패,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비약적인 성장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처음 이 수치가 국제안보 컨퍼런스에서 발표되었을 때 회의장의 반응은 차가운 비웃음에 가까웠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전략가들은 전통의 해군 강국인 일본이 고작 몇 년 사이에 한국에 추월당한다는 것은 통계적 오류라며 보고서의 신뢰성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미쓰비시나 가와사키 같은 거대 기업들이 쌓아온 100년의 공력을 믿었고 한국의 방산 기업들을 여전히 일본의 부품을 받아 조립하는 수준으로 치부하는 오만을 보였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28%의 성장률은 신기루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당시 서구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성과를 깎아내리기 위해 실사단을 파견하고 한국의 독자적인 원천 기술을 낱낱이 파헤치는 혹독한 재검증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이 오만한 재검증 과정은 곧 서구 사회의 거대한 경악으로 변했습니다. 국제공동조사단이 한국의 차세대 잠수함 건조 현장과 인공지능 기반의 해양 통제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간 기동 데이터를 추출했을 때 그들이 마주한 숫자는 조작이 불가능한 물리적 실체였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무인 잠수정의 은밀성과 저소음 추진 시스템의 효율성은 일본의 주력함들을 떠다니는 관역으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재검증을 주도했던 독일의 한 수석 엔지니어는 한국의 배터리 적층 기술과 추진기 설계도를 보고 난 뒤 우리가 믿어왔던 일본의 기술적 우위는 이미 10년 전에 멈춰 있었다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숫자가 쌓이고 증거가 명확해지자 국제사회의 차가운 시선은 비로소 한국을 향한 경외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부상을 부정하던 글로벌 큰손들은 이제 일본의 국가 신용 등급 하향 조정을 검토하는 동시에 한국의 방산 대기업들을 향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이 독도 도발을 감행하며 낡은 고문서를 공개한 직후 일본의 핵심 소비재 기업들과 관광 관련 상장사들의 주가는 중국과 한국의 냉담한 반응 속에 평균 4.5% 급락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가 하락이 아니라 일본이 영토 분쟁이라는 구시대적 유물에 매달리는 사이 전 세계의 자본 권력이 일본의 미래 가치를 폐기 처분하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이었습니다. 더욱 치욕적인 진실은 일본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며 끝까지 숨기려 했던 대외비 데이터에서 드러납니다. 국제안보연구소의 최신 공급망 보고서에 따르면 동아시아 지역 내 미군과 동맹국들의 전략, 자산 운용 비중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실질적 가치가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이는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 진영이 더 이상 일본을 동아시아 안보의 유일한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는 명확한 선언과도 같습니다. 일본이 고문서 69장을 펼쳐놓고 400년 전 어부들의 기록에 매달리는 구차한 순간에도 전 세계의 안보 주도권은 한국의 최첨단 기술력과 압도적인 제조 역량 앞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세계의 관심은 한국이 얼마나 강한가라는 단순한 결과를 넘어 일본은 왜 이토록 처참하게 몰락했는가라는 원인 규명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의 중심에는 바로 일본 지도부의 시대착오적인 집착과 한국을 얕보았던 치명적인 오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며 낡은 지도의 먼지를 털어내고 강치잡이 기록을 읊조리는 동안 한국은 이미 일본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금단의 기술 영역을 선점해버렸던 것입니다. 일본의 대형 조선소들이 일감이 없어 녹슬어가는 도크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쉴 때 한국의 거제와 울산은 전 세계에서 밀려드는 주문으로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며 일본과의 격차를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벌려놓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일본 총리가 왜 그토록 구차하게 17세기 종이 쪼가리를 대단한 보물인 양 흔들어대며 여론을 호도하려 했는지 말입니다. 그것은 현재의 처참한 패배를 가리기 위해 국민들에게 주입하는 마지막 마약이자 일본이라는 국가가 처한 거대한 파산을 가리기 위한 눈물겨운 발악이었습니다. 일본 지도부가 맞이한 이 처참한 현실은 이제 일본이 생존하기 위해 취해야 할 마지막 선택지가 무엇인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숨기려 애쓰는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일본 방위성 내부에서 터져나온 비명과 함께 그들이 그토록 신뢰하던 주력 함대가 한국에 보이지 않는 기술 앞에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 충격적인 실체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시마네현의 낡은 지도를 보물처럼 받들며 여론몰이에 혈안이 되어 있던 바로 그 시각, 도쿄시가야에 위치한 일본 방위성 본부 내부에서는 차마 밖으로 내뱉지 못하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입수한 일본 자문위원회의 최상위 기밀 문건인 안보 역량 평가서에 따르면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가 자랑하는 모든 탐지 시스템은 한국이 실전 배치한 차세대 저소음 추진체계 앞에서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일본이 17세기 기록을 뒤지며 독도 인근의 지리적 거리를 계산하고 있을 때 정작 그 바다 밑에서는 한국의 잠수함들이 일본의 탐지망을 비웃듯 가로지르며 일본의 해상 주권을 이미 실질적으로 무력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믿기 힘든 전술적 역전의 드라마는 작년 말 동해상에서 벌어진 비공개 합동훈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던 미국의 고위 해군 전략가들과 영국의 소나 분석 전문가들은 한국 해군이 제출한 사전 작전 계획서를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의 잠수함이 일본의 최첨단 소류급 잠수함 세대를 동시에 상대하면서도 단 한 차례의 탐지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계획은 그들이 보기에 기술적 오만이거나 수치 조작에 가까운 망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소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예민하며 한국의 잠수함이 그 감시망을 빠져나가는 것은 물리적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다라는 것이 당시 서구 참관단이 내린 냉정한 평가였습니다. 당시 영국 해군의 수석 소나 분석관이었던 로버트 앨런 경은 한국이 제시한 저소음 수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라며 한국의 기술력을 일종의 수치 부풀리기로 치부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잠수함이 일본 해상자위대가 촘촘하게 깔아놓은 저주파 소나 시스템 LFA에 걸려들 것이라 장담하며 일본의 압승을 예측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훈련 시작과 동시에 현장은 경악과 침묵으로 뒤덮였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수조 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한 대잠 탐지망은 그 어떤 신호도 잡아내지 못했고 화면 위에는 오직 평온한 바다의 물결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훈련 개시 불과 30분 만에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한국의 잠수함이 일본 주력함인 이즈모급 함정의 불과 400m 하부에서 갑작스럽게 수면 위로 솟아오르며 가상 어뢰 발사 사인을 보낸 것입니다. 이는 실전이었다면 일본의 심장부라 불리는 항공모함급 함정이 단 한 발의 대응도 못해보고 격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일본 함대의 모든 소나병은 패닉에 빠졌고 서구 참관단은 자신들의 눈을 믿지 못해 기기결함을 의심하며 세 차례나 데이터 재검증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한국 잠수함의 음향 지문이 바다의 배경, 소음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라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재검증을 위해 파견된 기술팀이 추출한 데이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잠수함은 훈련 내내 일본 소나병의 귀, 바로 옆을 지나가면서도 바다의 고동 소리와 구별되지 않는 주파수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음향 흡수 타일과 초전도 추진기가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이 충격적인 결과가 데이터로 증명되자 처음에는 한국을 얕보던 서구 전략가들의 시선은 급격하게 공포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결과가 아닌 그 원인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한국이라는 국가가 일본이 수십 년간 쌓아온 해상, 강국의 자존심을 단 한 번의 훈련으로 무너뜨릴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추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펜타곤의 기술 분석국은 한국의 추진체계 설계도를 정밀 분석한 뒤 이것은 단순한 계량이 아니라 근본적인 물리적 접근법 자체가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추적의 끝에서 그들은 일본 지도부가 끝까지 숨기려 했던 치명적인 부패와 기술적 정체를 발견했습니다. 일본이 낡은 고문서를 복원하고 독도 도발을 위한 로비 자금을 뿌리며 전 세계 언론에 돈을 뿌리는 동안 정작 자위대의 핵심 전력은 노후화된 시스템과 관료주의에 갇혀 썩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대형 방산 기업들은 혁신보다는 과거의 영광을 우려먹는 데 급급했고 자위대 내부의 보수적인 의사결정 체계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거부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의 묵인과 전폭적인 지지 아래 소음 감쇄를 위한 신소재와 초정밀, 추진기 설계라는 금단의 영역을 이미 정복해버렸던 것입니다. 일본 방위성 내부에서 터져나온 비명은 이제 단순한 패배감을 넘어 국가 존립의 불능에 대한 공포로 번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위 장성들이 모인 비상대책회의에서 한 퇴역 제독은 이렇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17세기 종이 지도를 보며 승리를 확신하는 동안 한국은 21세기 바다의 규칙 자체를 새로 썼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침몰뿐이다. 이 절망적인 보고를 받은 총리 관저의 분위기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참혹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현 내각은 독도 영유권 문제가 아니라 안보 사기로 인해 즉각 붕괴될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처절하게 고문서 69장을 펼쳐놓고 애국심을 선동하는 연막탄을 터뜨린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여기서 전복을 땄다는 식의 구차한 주장은 사실 안보 무능을 가리기 위한 비겁한 방패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제안보 무대에서 일본의 신뢰도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전 세계 안보 전문가들은 이제 일본의 도발을 강대국의 공세가 아니라 침몰하는 제국이 내뱉는 마지막 단발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참혹한 데이터는 곧바로 워싱턴과 런던의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로비력에 휘둘려 한국의 경고를 무시했던 이들이 이제는 한국의 손을 잡기 위해 줄을 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이 고문서 뒤로 숨어 과거의 망령을 붙잡고 있는 동안 국제사회의 최상층부에서는 일본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는 동시에 동아시아의 판도를 뒤엎을 상상 초월의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증명된 압도적인 전술적 데이터는 워싱턴 DC의 펜타곤 심장부에 위치한 국가 안보위원회로 즉각 보고되었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편을 들어주던 국가들이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꿔 한국의 손을 들어주기 시작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국제적 거래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더 이상 일본의 구차한 억지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 안보 전문가들은 한국이 보유하게 된 차세대 핵추진 잠수함, 전력과 그 배후에 있는 미국의 전략적 결단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70년 동안 평화헌법이라는 감옥에 갇혀 미국으로부터 단 한 번도 허락받지 못했던 그 금단의 전력을 한국은 단 한마디의 도발도 없이 조용히 선점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체계 하나가 추가된 수준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축이 일본 도쿄에서 한국 서울로 완전히 이동했음을 선포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펜타곤의 한 고위 정책 전문가는 이것은 21세기판 동맹의 재정이라고 평하며 한국을 동아시아의 최고 우선 파트너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처음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 소식이 외신을 통해 흘러나왔을 때 일본 지도부와 서구권의 보수적인 전략가들은 이를 근거 없는 낭설로 치부하며 강력하게 부정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즉각 워싱턴에 사상 유례없는 강력한 항해 서한을 보내 일본을 제쳐두고 한국의 그런 핵심 기술을 허용하는 것은 70년 동맹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수십 년간 공들여온 로비력과 미일 동맹의 상징성을 믿었기에 한국이 그 문턱을 넘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워싱턴의 로비 자금으로 매수된 일부 분석가들 역시 미국이 핵 확산 금지라는 글로벌 원칙을 깨면서까지 한국의 손을 들어줄 리 없다라며 이 기록을 통계적 오류로 의심하는 보고서를 양산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일본의 안보 그늘 아래 있어야만 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구심은 미 국방부의 극비 전략 보고서가 베일을 벗으며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일본의 기술적 도태가 심각하여 더 이상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맡길 수 없다는 냉혹한 평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재검증을 요구하던 일본의 목소리는 한국이 제출한 핵연료 사이클의 투명성과 차세대 소형 원자로 설계도의 완벽함 앞에 힘을 잃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재검증하기 위해 파견된 미국의 수석 핵공학자들과 에너지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대기업들이 이미 독자적으로 완성해 놓은 밀폐형 냉각 시스템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가 승인을 해주기도 전에 한국은 이미 승인이 필요 없는 수준의 독자적인 기술적 임계점을 넘어서 있었다는 것이 당시 조사단의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개발한 차세대 침묵 추진기는 미국의 최신형 핵잠수함인 버지니아급조차 위협할 정도의 성능을 보였다는 점이 펜타곤을 움직였습니다. 미국은 깨달은 것입니다. 일본이 17세기 종이 지도를 복원하고 독도 도발을 위한 비자금을 살포하는 동안 한국은 실질적인 국제 안보의 기여도를 높이며 미국이 신뢰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기술 패권 파트너임을 입장해낸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런던에서 열린 국제해양안보 컨퍼런스 IMSC에서 발표된 통계는 일본 지도부를 완전한 공황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전 세계 주요 20개국의 국방 전략가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설문에서 동아시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안보 파트너로 한국을 꼽은 비율은 무려 72%에 달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끊임없는 영토 분쟁 유발과 국제사회의 상식을 벗어난 과거사 왜곡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술적 정체로 인해 신뢰도가 15%까지 추락했습니다. 숫자가 증명하는 이 잔인한 현실 앞에서 일본의 낡은 지도는 국제사회의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일본은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고 우기면 우길수록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외톨이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가장 강력한 우방이었던 영국과 호주조차도 최근 한국의 조선소의 자국 핵심 군함의 수리와 건조를 맡기기로 하며 실질적인 안보 파트너로서 한국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본의 대형 조선소들이 일감이 없어 도크가 녹슬어가는 동안 한국의 거제와 울산의 도크는 전 세계에서 밀려드는 주문으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내각이 맞이한 이 처참한 현실은 이제 일본이 생존하기 위해 취해야 할 마지막 선택지가 무엇인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숨기려 애쓰는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일본 방위성 내부에서 터져나온 비명과 함께 그들이 그토록 신뢰하던 주력 함대가 한국에 보이지 않는 기술 앞에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 충격적인 실체를 확인한 워싱턴은 이제 일본의 최후 통첩에 가까운 기밀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그 문서 안에는 일본 경제의 숨통을 끊어버릴 수도 있는 가공할 만한 금융 제재 시나리오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내각이 이번 고문서 공개와 독도 도발을 위해 해외 로비와 여론 조작에 쏟아부은 비자금은 공식적인 예산 항목을 제외하고도 연간 5천억 엔, 우리 돈으로 약 4조 5천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규모였습니다. 일본은 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전 세계 주요 대학의 역사학과 연구소 그리고 국제지도 제작기관에 자신들의 억지 주장을 퍼뜨리려 시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기밀 회계 데이터에 따르면 이들은 전략적 홍보 자금이라는 명목하에 유럽의 권위 있는 지리학회와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 소속 학자들에게 은밀한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독도라는 명칭 대신 다케시마를 병기하거나 단독 표기하도록 유도하는 전방위적인 공작을 펼친 것이죠. 그들은 수십 년간 쌓아온 정교한 자금 세탁 통로를 믿었고 국제사회가 이 은밀한 뒷거래를 결코 밝혀내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오만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일본이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일본의 자금을 지원받던 유럽의 한 유명 연구소가 한국의 해양 과학 데이터와 대조 작업을 벌이던 중 일본이 제공한 고문서들이 현대 지질학적 사실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조작된 논리에 기반하고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해당 연구소는 양심선언과 함께 일본으로부터 받은 로비 자금의 내역을 국제사회에 폭로해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마치 도미노처럼 번져나가 그동안 일본의 후원을 받으며 침묵하던 전 세계 수십 개의 학술 단체가 일제히 일본과의 선을 긋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폭로의 파장은 학계를 넘어 금융계로 번졌습니다.
국제 투명성 기구와 금융 감시 기구 FATF는 일본 정부의 이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국가 차원의 뇌물 공여로 규정하고 정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본이 조상들의 전복잡이 기록을 증명하겠다고 뿌린 4조 5천억 원이 오히려 일본을 국제적 부패 국가로 낙인 찍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런던 금융시장의 한 분석가는 일본은 영토를 사기 위해 국격을 팔았다며 일본 국채에 대한 투자 등급 하향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더욱 뼈아픈 실책은 이 비자금의 출처가 일본 국민들의 복지와 미래 기술 투자에 쓰여야 할 국가 전략 기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정부가 낡은 종이 지도를 홍보하고 가짜 뉴스를 생성하는데 국부를 낭비하는 동안 정작 일본 경제의 뿌리인 중소소재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연쇄도산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일본의 노인 복지 예산이 삭감되고 젊은 층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와중에 정부가 17세기 기록을 위해 수조 원을 탕진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일본 열도는 거대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대형 소비재 기업들과 관광 관련 상장사들의 시가총액은 이 비자금 스캔들 보도 이후 하룻밤 사이에 조 단위로 증발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일본의 만행을 얼마나 냉혹하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일본 지도부는 이제 자신들이 판 함정이 얼마나 깊은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경제단체들이 비공개 회의에서 총리에게 전달한 탄원서에는 이 로비 비자금 스캔들로 인해 일본 기업들의 국제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일본이 독도 도발을 위해 던진 돌은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자폭탄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은 이제 일본의 자산을 리스크로 규정하고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낡은 문서가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지만 정작 그들이 얻은 것은 텅 빈 국고와 국제적인 멸시뿐이었습니다. 이제 일본은 기술적 고립을 넘어 국가 전체가 파산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일본 총리가 새벽 3시에 홀로 집무실에서 마주한 것은 17세기 지도가 아니라 일본 경제의 완전한 붕괴를 예고하는 잔인한 재무 보고서였습니다. 일본이 낡은 문서 속에 갇혀 과거의 영광을 읊조리는 동안 전 세계의 산업 지도와 안보의 핵심 표준은 이미 한국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일본의 억지 주장이 아닌 한국이 제시하는 미래 표준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총이나 칼보다 무서운 기술적 지배이자 일본을 영원히 2등 국가로 주저앉히는 결정적인 한 수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인공지능 AI 기반의 차세대 해양 통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과거 일본은 자신들의 레이더와 소나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순히 하드웨어를 만드는 단계를 넘어 바다 위와 아래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예측하는 AI 해양 뉴럴 네트워크를 세계 최초로 표준화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항구와 전략적 요충지들이 한국의 이 시스템을 채택하면서 일본의 장비들은 한국의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작동조차 하지 않는 고철 덩어리로 전락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가 경악한 것은 한국의 차세대 배터리 표준화 기술입니다. 일본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과거 영광에 취해 독도 문제로 한국을 자극하며 무역 보복의 기회를 엿보는 동안 한국은 전고체 배터리와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분야에서 압도적인 K- 표준을 확립했습니다. 이제 유럽과 북미의 모든 전기차와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은 한국의 배터리 설계 표준을 따르지 않으면 시장에 진입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명가인 도요타와 혼다조차 비밀리에 한국 기업들의 머리를 숙이며 배터리 표준 기술을 공유해달라고 애걸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이 실시간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국가안보 시스템의 표준화입니다.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와 주요 동맹국들이 채택한 차세대 데이터 보안, 링크와 전술 통계 체계는 한국의 암호화 기술을 표준으로 확정지었습니다. 일본이 17세기 종이 지도를 복원하며 우리 조상이 여기서 전복을 땄다고 주장하는 동안 한국은 21세기 디지털 주권의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시스템을 거부하면 그들은 전 세계 안보 네트워크에서 고립되어 기술적 간랍하고 스섬에 갇히게 됩니다.
실제로 일본 자위대 내부에서는 한국 표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 미군과의 합동 작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경악스러운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술 권력의 역전은 숫자로도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글로벌 표준화 기구 ISO에 등록된 핵심 전략 기술 표준 보유 수에서 한국은 지난 3년간 일본을 무려 2.5배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전 세계 엔지니어들이 한국의 매뉴얼을 공부하고 한국의 언어로 된 코딩 기술을 익히는 동안 일본의 노련한 기술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한국 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형 조선소들이 일감이 없어 녹슬어가는 도크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쉴 때 한국의 거제와 울산은 전 세계 표준을 주도하는 최첨단 스마트 조선소로 변모하여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지도부는 이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17세기 지도를 들고 억지를 부리는 행위가 한국의 위상을 낮추기는커녕 오히려 전 세계가 한국의 완벽한 시스템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일본이 과거에 매몰되어 퇴보하는 사이 한국은 인공지능과 배터리라는 21세기의 원유를 장악하며 일본을 기술적 식민지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제 일본 경제의 심장부인 도쿄의 데이터 센터와 오사카의 공장들은 한국의 허락 없이는 단 하루도 유지될 수 없는 구조적 종속에 빠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일본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공포의 실체입니다. 일본은 독도를 뺏으려다 자신들의 미래 주권 전체를 한국에 저당 잡힌 꼴이 되었습니다. 일본 총리가 대외적으로는 낡은 지도를 흔들며 쇼를 하고 있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일본의 국가 시스템 전체가 한국의 표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위대한 한국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과연 일본은 이 기술적 사슬을 끊기 위해 어떤 비굴한 제안을 던지게 될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미국이 일본을 향해 날린 최후의 일격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제국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처절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치닫자 일본 내각은 최후의 수단으로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며 한국의 기세를 꺾어달라고 애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미국이 자신들의 편에 서서 한국을 억제해줄 것이라는 낡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미일 동맹을 전 세계 안보의 핵심 축으로 믿어왔던 일본의 관료들에게 한국은 그저 자신들의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러야 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상상조차 못했던 반전이 태평양 건너 워싱턴에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일본의 낡은 영토 주장을 동아시아의 평화를 해치는 암적인 존재로 규정했으며 오히려 일본의 가장 아픈 곳을 찔러 한국 앞에 무릎을 꿇릴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제가 펜타곤의 핵심 라인을 통해 입수한 동아시아 안보 재편 기조라는 제목의 극비 문건은 일본에게는 그야말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일본의 독도 도발을 묵과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일본 외무성을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고집하며 한미일 삼각 공조를 흔드는 행위가 계속될 경우 일본에 배정되었던 첨단 무기 체계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기한 중단하고 나아가 주일 미군의 핵심 정보 자산을 점진적으로 한국으로 이전하겠다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안보 주권을 일본이 아닌 한국에 완전히 이양하겠다는 미국의 공식적인 손절 선언이었습니다. 처음 이 최후 통첩이 도쿄의 총리 관저에 전달되었을 때 일본 지도부는 엄청난 패닉에 빠졌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것은 70년 동맹에 대한 배신이라며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워싱턴의 반응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습니다. 펜타곤의 고위 전략가는 일본 대사에게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과거의 낡은 지도에 매달려 미래의 동맹을 위협하는 국가와는 더 이상 첨단 안보를 논할 수 없다. 실질적인 해양 통제력과 압도적인 기술 표준을 갖춘 한국이 이제 우리의 진정한 1순위 파트너다. 이 냉혹한 한마디는 일본이 그동안 수조 원의 로비 자금을 뿌리며 쌓아온 모든 외교적 성과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미국이 이토록 강경하게 한국의 손을 들어준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일본이 낡은 종이 쪼가리를 복원하며 가짜 뉴스를 생성하는 동안 한국은 전 세계 안보 전문가들이 경악할 만한 실질적인 지표를 숫자로 증명해냈기 때문입니다.
6단계에서 언급한 K- 배터리와 AI 표준 기술은 이미 미 국방부의 핵심 시스템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미국은 깨달은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낙후된 일본을 붙잡고 있다가는 미국의 안보마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워싱턴의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일본은 관리가 필요한 골칫덩이일 뿐 한국은 함께 미래를 설계할 동반자로 그 지위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관심은 이제 일본이 얼마나 반발할 것인가를 넘어 미국이 일본에 가할 다음 제재는 무엇인가로 이동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엘라베마와 텍사스에 위치한 일본 자동차 공장들은 최근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산 표준 배터리와 시스템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우기며 자존심을 세우려던 그 대가는 일본 경제의 마지막 생명줄인 자동차 산업의 붕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본 내각은 국가의 소멸을 막기 위해 전 세계 앞에 가장 비굴한 선택지를 내놓아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미국의 이 냉정한 결단은 일본이 그동안 믿어왔던 미일 동맹이라는 허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독도를 우기며 얻으려 했던 것이 작은 섬의 주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로 잃어버린 것은 국가의 생존을 담보하던 미국의 보호막이었습니다. 이제 일본은 고립무원의 처지에서 한국의 눈치를 보며 생존을 구걸해야 하는 역사상 가장 비참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사실상의 손절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이 도쿄 외교가와 방위성 내부를 넘어 일본 열도 전체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정부의 거짓말과 낡은 애국심 마케팅에 속아온 일본 국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폭발했습니다. 일본 내각은 이제 외부의 안보 위협이 아닌 내부로부터 터져나오는 체제 붕괴의 공포를 막아야 하는 처참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제가 접한 일본 경시청의 내부 치안 보고서에 따르면 총리 관저 앞에는 매일같이 국가를 파산시킨 무능한 지도부는 물러나라는 성난 군중의 외침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17세기 고문서 69장을 흔들며 호언장담하던 일본 지도부가 자초한 필연적인 파멸이었습니다. 이미 전 세계 주요 언론과 싱크탱크들은 이번 한일 간의 기술안보 전쟁에서 한국의 완벽한 승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낡은 지도를 들고 17세기 어부들의 동선을 파악하며 과거의 망령에 매몰되어 있을 때 한국은 동아시아 기술연합이 ATA라는 거대한 구상을 발표하며 일본을 자신의 기술적 하부 구조로 편입시켰습니다. 이제 일본의 공장들은 한국이 설계한 AI 시스템과 배터리 표준 없이는 나사 하나도 돌릴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일본의 산업 주권이 한국의 표준 아래 종속되었음을 의미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통쾌한 결말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일본 내각은 결국 국가 소멸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에 대한 완전한 굴복을 선언했습니다. 비밀리에 진행된 최후의 회담에서 일본 대표단은 떨리는 손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의 영구적 철회와 한국 주도 표준 시스템의 전면 통합을 약속하는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일본이 70년 동안 미국의 눈치를 보며 수조엔을 쏟아붓고도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안보의 주도권을 이제 한국이 일본의 생사여탈권을 쥔 채 행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일본이 독도 도발을 위해 해외에 뿌렸던 4조 5천억 원의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이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환수되어 동아시아 평화기술기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일본이 낡은 문서를 복원하는 데 썼던 그 돈이 이제는 한국의 핵잠수함을 유지하고 동해의 평화를 지키는 방어막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일본 지도부가 17세기 기록을 뒤지며 한국을 얕보던 대가는 이토록 혹독하고 비참합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만든 함정에 스스로 빠져 허우적거리는 동안 한국은 일본이 결코 넘볼 수 없는 초격차의 벽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젊은이들은 일본의 낡은 갈라파고스 문화가 아닌 한국의 찬란한 미래 가치를 소비하며 한국을 동아시아의 진정한 리더 국가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일본 총리가 새벽 3시에 홀로 집무실에서 마주했던 그 절망적인 보고서의 최종 결론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이제 한국의 허락 없이는 자국 함대의 기동조차 보고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으며 일본의 기술자들은 한국의 매뉴얼에 따라 작업해야 하는 기술적 하청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역사의 수레바퀴는
일본의 패배와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승리를 향해 거침없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동아시아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낡은 종이 쪼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지배하는 기술과 당당한 도덕적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증명해낸 것입니다. 일본이 비명을 지르며 고립되는 동안 우리 한국은 전 세계의 찬사를 받으며 새로운 동아시아의 태양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 위대한 역전극의 주인공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입니다. 감사합니다.